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상당히 또 이제 조정이 나온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트럼프의 말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해줄 때에는 시장이 상승으로 가는데 계속해서 또 이제 관세에 대해서 안 좋게 발언을 하게 되면 시장이 또 조정이 나오는 이런 양상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미증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현재 또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이제 뭐 트럼프가 한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관세에 대해서 예외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시장을 최근에 또 이제 대입해서 보면 현대차가 이제 미국 쪽에 31조 원 정도의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이제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자동차 쪽이 일제히 또 수급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의 스탠스가 더욱더 확실해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탕 자체는 관세를 강행하고 강경하게 이어나갈 건데 이 관세를 너네들이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라는 스탠스가 깔려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가 투자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관세에 대해서 면제를 받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재 시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관세 이후를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강조를 드렸던 부분 생각을 또 이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저번 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시장 박스권 상단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박스권 상단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가오는 이슈들 뭐 공매도 재개, 정치적 이슈, 전 세계 상호 관세 부과 발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부담스러운 이슈이기 때문에 좋게 반응을 하기보다는 지수 자체가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박스권 상단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수의 조정을 대비를 하면서 포트의 조정, 어느 정도 포트의 교체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는 그러한 그림이 현재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이슈들이 다가오는 게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은 무언가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이 타겟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심리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분은 현재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군들,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동차라든지 뭐 2차전지 등등 해서 관세 부과가 또 우리 이 주요 산업들에 또 부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관망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에는 전체적으로 그러한 그림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과연 뭐 너무나도 나쁘기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이슈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박스권 상단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을 이 부분, 그 다음에 하단을 이 정도 부근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중단 부근까지는 떨어지려면 아직 한참 남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박스권 하단 부분이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지금 박스권 중단부 최하단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약 이 정도만 더 빠지면 되는 거고 빠지지 않고 현재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저점이 또 현재 구간이 되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인 어느 정도 싸져 있는 그러니까 할인하는 종목군들이 슬슬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에 비해서 상당히 또 과매도권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반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슬슬 종목을 편입을 또 시켜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에 리스크 관리 포트 교체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 강조를 드렸던
말씀드렸던 거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포트 교체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내 포트에 다음 주 관세 부과 이슈까지 지나갔을 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 위주로 전체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또 활용을 해야 되는 시기가 이번 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종목별로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주도하는 섹터군이 있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한 그러한 구간이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코스피 쪽에서 무언가 이제 대형주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게 현재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그동안 이제 막 상승을 이끌었었던 종목군들,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하나그룹주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또 연속해서 이 악재가 좀 나타나게 되면서 또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죠. AI에 대해서 이제 또 이 AI 투자가 거품이다. 빅테크에 대한 투자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이제 또 약간의 거품이지 않느냐. 약간 또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현대차, 기아. 최근에 이제 또 계속해서 좋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번 주 초에 또 이제 뭐 자동차 쪽은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현대차와 기아가 관세 면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바로 그날 나왔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언급을 드렸고,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동차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상승분을 또 다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나오거나 혹은 추세가 깨져버리는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오히려 코스닥 대비해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조정폭이 더 커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현재 지수를 봤을 때 아직까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정폭이 더 크게 열려 있는 구간이죠. 박스권 중단부까지 해도 요 정도, 박스권 상단까지 하면 딱 요 정도의 구간이 되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까지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서 다음 주 관세 이후를 지켜봐야 되는 구간, 그러니까 조금 더 싸질 때까지,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이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제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수급이 변화하는 분기점이거든요.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슈들, 뭐 공매도 재개, 그다음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슈들, 그다음에 다음 주 전 세계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들, 워낙에 시장에 부담되는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점 종목들부터 차익 실현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공매도 재개에 대한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 사이클 상승이 나온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주 단에서는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눌림 잡고 고개를 틀어주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다르게 상당히 또 이제 이 순환 속도가 빠른 종목군에 속하잖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개별 종목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에어레인 같은 이제 뭐 이러한 개별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라든지 산불에 대해서 무언가 이제 또 어느 정도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네이처셀 상당히 또 최근에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연속적으로 또 이제 뭐 어제 그저께 해가지고 수급을 또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가져가는 모습들, 뭐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이재명 후보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주는 개별 종목 장세가 상당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슬슬 매매를 할 준비는 어느 정도는 좀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할인하고 있는 위치에 도달을 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음 주 관세 부과 이슈까지 마무리가 되면 바로 이제 코스닥 쪽,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스몰캡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순환할 준비를 마치고서 출발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또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가면서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닥 종목군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과연 관세 부과, 어느 정도 또 공매도 재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어떠한 종목이 될 것인가, 트렌드를 선정을 해서 이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포트에 슬슬 편입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 정비 작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시점인 거거든요. 이번 주는 시장이 안 좋다라고만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어느 정도 싸지는 구간이고 할인을 하는 구간이고 시장의 주도 트렌드가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산불 관련주, 지금 이제 뭐 산불 관련해서 또 이제 뭐 너무나도 크게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얼마 전에 또 이제 우리가 미국 산불에 대해서 피해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또 이제 인식을 했었는데 지금 미국 산불보다도 오히려 더 규모가 크게 우리나라에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또 수도권이 아니라 또 이제 상대적으로 좀 지방에 있는 지역들의 산불이 좀 나다 보니까 관심도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근데 피해 상황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이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제 산불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또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뭐 자연과 환경이라든지 위닉스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알래스카 LNG 사업을 또 최근에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서 막 철강 관련주들이 막 날뛰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알래스카 LNG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환경 관련해서 비용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생겨난다라고 하면서 막 그린 케미칼이나 막 캠트로스 같은 이러한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온다라든지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정치 테마주 뭐 오리엔트 전공이라든지 혹은 뭐 오리엔트 바이오 뭐 그다음에 뭐 형지 엘리트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그러한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딱히 뚜렷한 주도 섹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발적으로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갈 만한 굉장히 단발적인 이슈에 반응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굳이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라고 했을 때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처럼 좀 트레이딩을 즐겨 하시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또 발빠른 대응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어제 오후에 예를 들어서 이정현 후보 또 이제 선고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네. 그럼 관련주들이 꿈틀꿈틀 대고 결과가 좋게 나오면은 내가 한번 또 이제 짧게 트레이딩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워낙 이제 또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대표적으로 이제 또 이 반대쪽에 관련해서 이제 또 수혜를 받는 코오롱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엄청나게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즉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나오는 이슈들에 따라서 너무나도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군들은 우리가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산불이라든지 아니면 뭐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해서 뭐 친환경 이러한 쪽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속성을 생각을 하고 다음 주를 대비를 해서 접근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오늘만 보고 혹은 내일만 보고 접근할 수 있는 트레이딩 종목, 딱 개별 종목 장세에 맞는 어느 정도 이제 단기용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이 중요한 거거든요. 현재 시장에서 중심을 잡고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군,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급을 잡고서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군, 결국에는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저는 특히나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이 포트에서 중심을 잡고 가야 될 종목군들은 반도체를 조금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레거시에 대해서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그러한 구간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어제 오후의 움직임을 상당히 주목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림이 진행 중이었냐? 어제 오전에 자동차 쪽이 상당히 좋았죠. 현대차, 뭐 기아, 뭐 그다음에 뭐 그 외에 이제 또 따라갈 수 있는 스몰캡 자동차 부품주들, 그러면서 뭐 최근에 이제 뭐 대진 첨단 소재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 모티브 링크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또 이제 상승세가 좋은 그러한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오후에 약간은 이러한 움직임이 살짝 약해졌었죠. 언급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월요일 날에 수급이 잘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에 초급등을 하고 나서 바로 다 차익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속성에 대한 매력도는 그렇게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어제까지는 이러한 수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에 대한 반응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제 오후에는 딱 특이하게 나눌 수 있는 두 가지 섹터가 반응이 나왔죠. 한 가지 섹터 더,
뭐 이제 정치 테마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응이 나오기는 했지만 앞서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두 가지 섹터가 어떠한 반응이 나왔느냐. 반도체 쪽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레거시 쪽 전체적으로 다 같이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레거시 쪽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라는 부분 어제 오후에 굉장히 크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LG에너지솔루션이었죠. LG에너지솔루션이 또 어제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ESS 계약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또 미국 시장에서 ESS 시장의 캐파를 늘려나갈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겨났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제 46 시리즈에 대한 수주권에 이어서 연속적인 호재가 나타나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섹터에 대해서 약간은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제 시장이 무언가 자동차 쪽으로 계속해서 수급을 밀어 넣어줬죠. 그러면서 무언가 자동차 쪽이 트렌드를 이끌려나라고 했을 때 순식간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새롭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섹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로 넘어가면서 반도체와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2차 전지 쪽이 전체적으로 수급을 받아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잘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조를 많이 드리잖아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의 흐름을 봤을 때 저는 LG에너지솔루션에 조금 국한됐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에 어느 정도 또 이제 호재가 나오게 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관련해서 벤더 기업들이 또 전체적으로 수급을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최근에 제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상승이 나올 때 같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소부장 쪽 보셔야 된다. 요거를 또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 벤더 기업들이 또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종목군들 뭐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이 그룹주들 뭐 그 외에 이제 뭐 엔캠이나 뭐 에코프로 머티 등등해서 반응이 나오기는 했는데 무언가 시장에서 수급을 받아주고 트렌드를 이끌 만한 정도의 반응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즉 LG에너지솔루션이 반응이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또 다 같이 한번 끌고 올라가 보자 정도였던 것이 무언가 제대로 추세를 끌어올릴 만한 수급은 아니었다 정도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2차전지 움직임은 LG에너지솔루션의 호재에 국한이 됐구나. 그러면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2차전지를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그 벤더 기업들만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전지 중에 LG에너지솔루션과 LG에너지솔루션 벤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들에 한해서 지켜볼 만하다라는 점 요거 한번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반도체입니다. 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상당히 또 이제 좋은 모습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작년부터 이제 어떠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를 한번 또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작년에 한번 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모건 스탠리가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내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어느 정도 이제 내리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반도체들에 대해서는 겨울이 시작이 됐다라는 그러한 발언들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일주일 전에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65,000원에서 7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을 했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대폭 높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대폭 높였을까? 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현재 이 간단한 또 표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이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이제 요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레거시 쪽들이 상당히 또 잘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게 되면 낸드 안정화 시점, 그 다음에 또 D램 메모리 안정화 시점이라고 또 이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표를 보게 되면 자, 뭐 낸드 유형에 대해서 뭐 3D 낸드 웨이퍼 그다음에 또 ESSD 뭐 다 토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품군들이 있는데 안정화 분기가 일괄적으로 25년 2분기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뭐 상승 전환, 뭐 플랫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3분기까지의 이 성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분기까지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낸드 가격들이 일괄적으로 약 10%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낸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램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제품군들이 있죠. 기존 레거시, 그다음에 또 차세대 뭐 HBM 포함해서 차세대 고성능 반도체 HBM 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안정화 분기가 이제 2025년 뭐 2분기, 뭐 3분기 해서 3분기까지 계속해서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예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담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제 오후에 반도체가 수급을 일제히 받아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줬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도체, 특히나 이제 레거시 쪽과 HBM 쪽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포트에 종목 하나 정도는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AI 반도체 그리고 고성능 반도체 같은 경우에 약간은 나눠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퀄리타스 반도체 혹은 이제 어버브 반도체 같은 시스템 반도체 종목군들이 또 상승이 잘 나왔었고, 그다음에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제주 반도체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상승이 잘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건 레거시와 HBM 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AI 거품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이 AI 고성능 반도체 혹은 이 시스템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영향력이 어느 정도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기존 레거시와 HBM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2분기, 3분기까지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에 대해서 가격 상승, 그러면서 실적 상승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담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강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 거고, 반도체 레거시 쪽과 HBM 같은 경우에는 포트의 한 종목 정도는 지금 계속해서 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또 레거시 종목군들이 있어요. 이제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이제 뭐 YC, 뭐 그다음에 뭐 코미코 이런 종목군들 지금 이제 또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반도체 레거시 혹은 이제 HBM 중에서 이제 출발할 수 있는 혹은 상대적으로 덜 올라온 종목군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종목군들을 한번 또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YC 같은 종목군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제 출발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된다. 요거를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에 이제 출발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 요거를 또 계속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양 또 이제 이 검사 장비 수주권, 그러면서 최근에 수급이 계속해서 잘 들어가고 있었던 YC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제가 HBM 쪽 관련해서 계속해서 또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 종목이 있죠. IMT입니다. IMT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의 HBM 검사 장비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IMT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에 이 SK 하이닉스와 연관이 많이 있고, 마이크론 쪽에도 HBM용 또 이제 클리너를 또 같이 개발을 하면서 또 납품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HBM 쪽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저가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무언가 행복세를 그려나가면서 추세를 조금씩 끌어올리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포트에 어느 정도 넣어 놓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시장에서 굉장히 어지러운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지러운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 뭔가 성장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또 현재 시장에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는, 최근에 SK하이닉스가 또 이제 HBM4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시장에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다가오는 이슈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면역이 되고서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현재 반도체 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반도체 쪽에 대해서 포트의 중심을 잡고서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떠한 종목군들이 또 이제 다음 주 관세 이슈까지 끝났을 때 상승이 나올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다음 주 관세 이슈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 시장은 상방으로 가든 하방으로 가든 반드시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됐었던 건 다가오는 이슈들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이슈들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종목군들은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이슈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섹터군들,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제가 최근에 뭐 한한령 관련해서 또 이제 종목들 많이 강조를 드리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뭐 스튜디오 미래 같은 이러한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도 무언가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큐브엔터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엔터 쪽도 지금 좋은 상승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이제 한한령 해제 쪽, 특히나 한한령 해제 쪽은 관세 회피 업종이니까 이러한 종목군들도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은 겉으로 안 좋아 보이지만 무언가 조정이 나오면서 동시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번 주, 저저번 주부터 제가 리스크 관리를 강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리스크 관리가 되셨던 분들은 이번 주에 포트가 교체가 되면서 새로운 종목군으로 또 수익을 볼 준비를 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강조드리는 부분 꼭 핵심을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단은 한번 언급을 드려보고요. 자, 일단 이번 주 다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 다 지나갔고 이제 뭐 공매도 재개, 그 다음에 또 상호 관세 부과까지 다음 주도 굉장히 어지러운 한 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핵심 잘 잡고 중심 잘 잡고만 가면 시장에서 충분히 우리는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것이 현재 시장이다라는 점, 포트에 대해서 조정만 잘 되면 충분히 또 다가오는 4월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점 꼭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 이 정도에서 한번 또 말씀 마무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좋은 종목 준비해가지고 인사를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